박정희가 미국에 오기 10일 전 케네디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AID. 이 조직의 임무는 친미국가 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And as we do not want to send American troops to a great many areas where freedom may be under attack, we send you. And you working with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to try to work with them in developing the economic thrust of their countries. 결국 AID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전문가 부대였던 것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 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임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처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판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수출 전략도 없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국민들 돈을 내자로 동원해서 종합제철소 같은 거대 산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연 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키드로 살았던 박정희.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과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의토적이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조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됐다고 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퇴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려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쳐버렸다. 박정희는 사전 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 줬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지하 자금을 동원해 경제 개발에 쓰겠다며 화폐 개혁을 했던 건데 막상 저지르고 보니 지하 자금은 몇 푼이 안 됐다. 그 대신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 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전면에 나서 필살의 무기를 빼들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